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최근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우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유가와 연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과 유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드리고 기업 관련 소식 및 3분기 실적 전망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가 부분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유가 차트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 차트인데요. 글로벌 석유 벤치마크인 이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요 빨간색 선이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요 파란색 선입니다. 보시다시피 연동이 매우 크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이날 이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날이 9월 10일입니다. 이날 이제 브렌트유 가격이 69.22달러로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70달러 이하로 하락을 했는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펙 플러스가 올해와 2025년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빠졌는데 정유주 중에서도 특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영향이 컸습니다. 요 핑크색이 엑손모빌이고 초록색이 쉐브론, 파란색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 9월 10일 보면 세 개 기업 주가 모두 크게 하락을 했지만 특히 연중치로 봤을 때 그 유가 와 연동성이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엑소모빌 대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이제 사업 비중에서 정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인데 특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유가와 연동이 크다. 그래서 유가를 항상 예의주시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펙 플러스는 왜 유가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을까요? 우선 2024년 전망치를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경기 회복 둔화입니다. 먼저 기존 이제 하루당 211만 배럴 증가에서 203만 배럴 증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중국에서의 그 수요 전망을 70만 배럴에서 65만 배럴로 낮췄어요. 그래서 총 그 감소분에서 중국의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데 경제 둔화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었고 특히 동시에 이제 청정 연료로의 전환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빠르게 중국에서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역풍이 증명했다라고 오펙 플러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정유에 대한 수요를 낮췄는데요. 일단 오펙 플러스의 유가 전망은 이렇다. 글로벌 유가 전망은 이렇다. 알아두시고 WTI 관련된 부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단기 에너지 가격 전망 부분인데 해당 링크 제 영상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체 그 기사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에너지 정보국의 9월 5일자 자료입니다. 일단 WTI 가격은 좀 전반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펙 플러스의 그 어나운스먼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글로벌 정유에 대한 수요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오펙 플러스가 공급 증가 계획을 지연시켰거든요. 이제 12월로 지연시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분간 재고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재고분의 사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왜냐면 항상 그 에너지는 재고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 사용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브렌트 가격이 상승을 해서 베라달 가격이 80달러로 회복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WTI 역시 어느 정도 플랫하게 전망을 한다라고 이제 9월 5일 기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제 좀 항상 예의주시 하셔야 되긴 하는데 또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루지아나주에 이제 태풍 프랜신이 닥쳐서 좀 에너지 생산, 석유 생산량이 좀 감소가 있었어요. 이때 엑선모빌뿐만 아니라 쉘 등 6개의 그 정유 시설이 운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게 좀 정유 에너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엑손모빌뿐만 아니라 쉐보론뿐만 아니라 특히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뉴스는 항상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수죠. 바로 이제 대선인데, 이제 대선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그 기존에는 트럼프가 아무래도 기존 에너지, 석유 이런 정유 쪽에 이제 지원하는 측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게 정유주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조금은 더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이제 보다 더 선명해진 부분은 누가 당선되든 유가 하락의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헤드라인에서 그 에너지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이제 인플레이션의 반대겠죠. 왜냐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석유 사업을 지원을 하되 이제 드릴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너지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유가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켜서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겠다,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라는 게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유주 입장에서는 좋을 일만은 아닌 거죠. 그리고 해리스는 이제 바이든 정부와 연장선상에서 정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키우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누가 되든지 간에 11월에 누가 되든지 간에 에너지 디플레이션 모스트라고까지 표현될 정도로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하락할 전망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9월 16일자 기사이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미국 에너지부 DOE로부터 탄소 포집 시설 사업에 6억 달러, 최대 5억 달러, 최대 6억 5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특히 이제 탄소 포집에 좀 진심인 거 아실 거예요. 특히 상업화하는 전략을 계속 해오고 있고 탄소 크레딧 사업을 상업화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탄소 포집 및 격리 부분 기술을 인정받아서 지원을 받게 됐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던 스트라토스 건설 여기에 이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더 이상 꿈에 그리는 사업이 아니라 이상향이 아니라 이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상업화에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 협력 프로젝트로 인정을 받아서 지원금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은 3분기 실적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이제 상향 조정, 하향 조정 이게 변동이 될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9월 18일자 기준에서 3분기 전망치이고요. 이제 EPS는 0.9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7빌리언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18%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에서 PE는 13.82로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일 섹터 평균이 16.82 대비 이제 좀 낮다, 주가가 좀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1분기, 2분기 실적 관련 영상 굉장히 자세히 다루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분기에는 이제 매출 역시 역대 최고치를 나왔었거든요. 그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제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관련 영상을 연휴 마지막 날 찍은 이유는 구독자분께서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가 크게 빠진 부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우선 유가 전망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본다면 단기간에 이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가 연동이 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유가 관련된 부분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이제 4, 5월에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가 70달러를 넘었을 때 좀 주주분들이시라면 일부 차익 실현하셔도 좋겠다 영상을 다뤘었고요. 2분기 전망에서는 실적이 매우 전망치에서 역시 이제 유가분 예의주시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현재 52.06달러
기록을 하고 있고 52주 최저치 가격입니다. 하지만 52주 최저치긴 하지만 이제 52주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5년치로 늘려서 본다면 사실 이 기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52주 최저치다.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은 매우 좋고, 실제적으로 이제 버핏이 칭찬을 하는 것처럼 영업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항상 좀 좋게 나왔다. 51년간 연속적으로 배당금 지급한 기업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크라운락 인수를 통한 부채가 많이 쌓였는데, 주주들한테 약속을 한 대로 그 기간에 맞춰서 부채를 줄이고 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가 연동이 매우 큰 주가이기 때문에 유가 흐름 전망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예상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식으로 상향 조정되는지 하향 조정되는지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좀 천천히 유가가 이제 크게 단기간에 급등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에 참고하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